자, 오늘은 문학교과서에 있는 송미인곡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송미인곡을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사문학의 특징을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가사문학의 특징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자, 가사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조가 좀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수필처럼 길어진 건데, 이 가사문학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교술 장르라고 하는 장르적 갈래가 있어요. 교술 장르에 해당한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 교술 장르라고 하는 것이 고전문학에는 뭐가 있었느냐? 일단 용비어 청가를 아마 배우거나 원인청강지곡, 석보상절 같은 거를 좀 배웠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1학년 교과서에 용비어 청가가 좀 수록된 학교들이 좀 많은데, 그 교술 장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전문학으로 보면 악장 부분이 있고요. 악장. 그 다음에 가사가 있고, 현대문학으로 오면 바로 수필제제가, 수필제제가 교술 장르에 해당이 됩니다. 수필은 뭐 1, 2기문, 그죠? 수필은 일기, 기행문, 그죠? 편집글도 있죠. 그리고 편집글 등등의 현대문학에서도 굉장히 좀 푹가는 대로 자유롭게 쓰는 글들을 수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수 장르는 악장, 가사, 수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물론 현대 수필이에요, 이건요. 현대 수필, 고전 수필 아니고요. 그건 고전 산문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가사문학의 특징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사조,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조,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어서 율격이 있는 어떤 그 산문적 진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리듬감은 느껴지지만 산문적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사사조, 사음보 연속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단 구성을 띠고 있죠. 3단 구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서사, 본사, 결사. 처음, 시작, 끝으로 나뉩니다. 서사, 본사, 결사로 나뉘어지는데, 3단 구성에서 요 서사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본사는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사는 끝,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3단 구성의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 이 서사 부분에서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겠죠. 배경, 동기, 그 다음에 핵심 소재,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인물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라고 하는 건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죠. 독특하고 인상적인 사연 또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 본사 내용이고, 결사는 거기에 따른 어떤 글쓴이의 시적 화자일 수도 있고요. 글쓴이의 어떤 핵심 정서로 마무리가 되죠. 핵심 정서 또는 핵심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결사가 주제의식이 나타나는 부분이지요. 주제 제시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가사문학이 쓰여진 것을 좀 보면 어떤 내용이라든가 작가, 주제 등을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용과 작가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 일단 조선 전기의 가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가 있겠죠.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군지정입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정. 그래서 자연친화는 물화일체 사상을 이야기하는 자연친화, 상춘곡이 대표적이죠. 홍진의 모친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만미찰까라고 하는 물화일체적인 가사와 함께 연군지정,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송미인곡, 원래 3위인곡이 첫 스타트였는데 3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이 3개가 트로이카 시리즈죠. 그래서 연군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주된 작가층은 누구다? 양반계층이, 그죠? 양반계층이 주된 작가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선 중기, 중후기로 가게 되면요. 조선 중후기로 가게 되면 임진왜란도 벌어지고 병자호란도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일단 임진왜란 전쯤에는 네, 여류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류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류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과 어떤 삶의 애환이죠.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여류가사니까 여성이겠죠. 예, 여성이 가사의 작가층으로 등장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중인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전쟁 전후 가사라고 얘기를 내가 좀 붙여볼게요. 박인로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박인로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전쟁 후에 전후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언급한 가사가 있어요. 박인로의 누앙사가 있고요. 선상탄도 있죠. 그래서 전후가사라고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전후가사의 작가층은 중인 신분이었어요. 박인로는 중인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평민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민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거친 다음에 서민의식이 성장하게 돼요. 양반 문화에 대한 어떤 좀 비판의식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요 평민가사는 어떤 현실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현실적인 내용, 그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풍자와 해학이 담긴 것도 있다. 풍자적, 그 다음에 해학적 내용의 가사도 있습니다. 평민은 말 그대로 일반 백성들이겠죠. 일반 백성들이 이러한 가사들을 썼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작가, 여류가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는 허난설원이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중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박인로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가사는 되게 많아요. 용부가, 그 다음에 고공가, 고공답주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 다음에 월선한 16경가, 이런 식으로 가사 비스금을 이해한 유배가사겠죠? 그 다음에 송강 정철이 있을 겁니다. 평민가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조선 전기와 조선 중후기로 나눠서 내용과 작가를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가사문학의 특징, 최소한의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